안녕하세요, 데드메스입니다. 새벽 0시 22분입니다. 오늘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동영상을 벌써 세 번째 촬영하고, 원래 이제 오전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녹화가 계속 안 돼서 지금에서 다시 한번 녹화 시도를 하고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먼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반등 없는 대세 하락장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복수편 써놨는데, 복수편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작년 10월 11월부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물량들을 거의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일단은 하락장이 일단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한 11월부터 이제 단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확정은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1월 9일에 올해 1월 9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계기도 뭐냐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빨리 만들어서 일단 업로드를 해놓고 나중에 하락장이 시작된 뒤에 그때 가서 동영상을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 갖고, 저는 1월 9일에 급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하락장의 초입에 서다 라는 주제 갖고 이제 저의 첫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누구나 1월에는 이제 산타랠리 끝나고 상승장을 외칠 때였어요. 그리고 하락은 한 2월 정도, 조정장 한 2월 정도 오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제가 1월 9일에 올렸을 때, 물론 그때 처음이니까 구독자가 뭐 있었겠습니까? 구독자도 별로 없었고, 다만 하방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만은 일단 깨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나스닥 선물 이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한 8,000대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해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첫 동영상에 올리기가 좀 부담이 됐어요. 그 하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하락이 되는 거니까, 그 폭락이죠, 폭락. 쉽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그때는 다들 상방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방에 대한 관점은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는 얘기는 못하고, 일단 이제 하락장의 초입에 서다라는 주제,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던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장이 이제 나빠지다 보니까 대세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는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을 또 누구는 이제 찐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저점을 높이지 못했고 고점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그 대세 하락장의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락의 저점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세 하락장에서도 큰 반등은 50% 이상, 저점 대비 50% 이상 이제 올라오는 반등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럼 그러한 반등 또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미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대응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대세 하락장을 저희도 만나게 되겠죠.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하방에 대한 건 좀 열어 두셨으면 하는 관점입니다. 상방이 아니라 하방에 대한 충분히 좀 열어 놓고 가면 매매하실 때 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제 동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편은 제가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올렸던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락장에서의 매매법하고 이제 상승장에서의 매매법, 그런 것들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 그래서 지금 역회된 숄더로 저는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얘는 이제 완성은 안 됐죠. 그 다음에 현재 오른쪽 어깨,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 어깨인데, 오른쪽 어깨도 지금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게 역회된 숄더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추세선 맞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역회된 숄더라 하면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반등을 이제 미니 불장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과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월봉으로는 지금 여기는 이평선 21일 이평선인데 주황색 선에 거의 다 이제 다가옵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 자리, 이평선 자리는 이제 매수 받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위치에서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좀 손익비가 좀 더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우세라고 좀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위치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한 위치다 라고 봅니다. 뭐든지 손익비를 따지고 갈 텐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고 그러면은 이제 손절을 친다 하면은 요 이평선 바로 아래라든지 그런데 이제 잡고 손절을 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은 당연히 이 음봉을 전체 잡아먹는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손익비는 괜찮다. 이 자리는. 또는 이제 이 음봉을 다 잡아먹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꼬리 부분, 거기까지 잡으면 되니까 그 수익은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는 매수한테 좀 더 유리한 이제 자리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는 이제 여기에 주봉 50일 전이죠. 노란색. 이걸 깨지고 나서 지금 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한 번은 여기는 터치하러 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리테스트 과정이 지금 없었어요. 여기서 보면 리테스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주황색 이평선을 깼습니다. 깨고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매도세 들려고 다시 밀리죠. 그러면서 이제 50일 선을 한번 깼습니다. 그러면 밀리더라도 한 번은 여기를 쭉 그냥 쫙 빠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여기는 이제 이평선을 한번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밀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밀리더라도, 이평선을 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터치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밀렸는데 아직 리테스트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 번은 이제 찍으러는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사한테 확 밀리면 이제 밀리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녹색 이평선까지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니 불장,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역회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리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리테스트를 한번 들어갈 거다. 현재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1주짜리 캔들입니다. 아까 월봉으로는 이제 하방이 이제 매수가 오히려 매도보다는 현재는 유리한 위치다 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는 이제 리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리테스트 없이 가면 얘 그냥 쭉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일봉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는 이제 이런 역회된 숄더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러면 지금 오른쪽 어깨가 어디서 형성되느냐라는 거죠. 왜? 이쪽을 예측해야지 이제 손절 자리가 나오니까 무작정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현물을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디까지 왔을 때 내가 이제 던질 것이냐 라고 하면, 물론 여기는 지지 라인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근데 무한정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일단은 최대 여기 있는 왼쪽 어깨선, 왼쪽 어깨선까지를 저는 이제 맥시멈으로 좀 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캔들이 이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라는 거는 일단 여기 양봉이 떴는데, 이 양봉이 여기 이틀 동안 발생한 이 음봉을 전체 장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밀렸어요. 그 다음에 완전 장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정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꼬리들이 지지 라인이 될 텐데, 그럼 최대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왼쪽 어깨의 가장 낮은 저점. 그렇다면 이제 대략 추가적인 부분은 왼쪽 어깨 저점, 대략 이제 그 부분이 13,724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저는 좀 홀딩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여기도 꼬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구간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막연히 너무 내리다 보면은 손절이 너무 커져요. 이러면.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정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감당할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왼쪽 어깨 요 끝을 보고, 그거보다 이제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요거 분석된 걸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어깨가 이제 어디에서 내가 마지노선을 볼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했던 여기 왼쪽 어깨 라인, 그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있더라도 이거 1번 기준이니까 내린다 하더라도 얘가 밑꼬리로 말아 올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번 개미를 한번 털고, 이제 만약에 반등한다면 반등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매수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는 여기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요거와 교점 만나는 점 아랫부분에서, 살짝 아랫부분에서 일단 1차 만약에 얘가 반등을 한다면 1차 이제 물량을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익 실현을 하고, 왜 여기서 할 거냐 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이제 당연히 매도세가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 매물하고 매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리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뭐 힘이 있다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는 매도 자리다. 근데 그 자리보다 살짝 아래에서 좀 매도를 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얘를 이제 돌파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낼까 볼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텐데, 피보나치 비율 갖고 갔을 때 대략 한 2.272 아래 부분까지는, 이 정도라면 여기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자리 오게 되면 저는 이제 물량을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차, 여기서 2차. 다 모두 정리는 아니고 한 2차 정도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켜볼 겁니다. 어차피 이제 수익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여기가. 맞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그래서 대략 제 전략은 이렇고요. 이 부분은 요걸 갖고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와 이 선물을 보게 되면, 자, 선물에서는 현재 왼쪽 어깨가 여기 녹색 이평선 좀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건 100일선입니다. 녹색은. 근데 나스닥 종합은 좀 다릅니다. 이게 나스닥 종합은 현재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붙어 있어요. 이평선하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매수 받기 좋은 자리인 겁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라는 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깨가 좀 이격이 좀 덜하죠. 그래서 나스닥 이제
선물 100보다, 그러니까 빅테크 이제 큰 종목들이 있는 것보다는 중소형주가 종합된 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차트로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매수 잡기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매수 잡는 종목들은 나스닥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이 그다지 이제 차트의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종합지수를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매수 잡기가 좀 더 수월하다 라고 좀 보입니다. 손익비가 좀 더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는 주봉도 이런 형태다. 개파락까지 떴고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왼쪽 어깨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이평선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이평선까지 여기 왼쪽 어깨까지 내려온다 해도 여기는 강한 지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이제 종합지수는 일봉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도 이런 역회된 숄더가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오른쪽 어깨 얘도 이제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대략 얘도 최대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왼쪽 어깨 이 끝부분 밑꼬리 부분까지 한번 열어놓고 볼 생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고점을 그러면 어디 정도를 보느냐 라고 하면은 대략 얘도 2.272 그 아래 정도, 대략 이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까지는. 그래서 한 15,000까지는 좀 넘겨주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왜 역회된 숄더를 자꾸만 이제 주장하는지 강조하는지 과거 차트, 나스닥 종합 과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시간 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세팅을 제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이제 제가 왜 자꾸만 이제 대세 하락을, 저도 이제 하락을 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물론 지금 장에서 장투 종목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입니다. 현재 장투 종목을 지금부터 담아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 부분을. 더군다나 3배짜리를 지금 벌써 잡는다 하면 그건 더 큰 위험이 따르죠. 3배의 그 변동성을 감당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일단 3배짜리는 한번 얻어맞고 시작하면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부분이 손실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중간에 어떤 반등이, 그러면 반등이 50% 이상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반등을 다 버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그 바닥 어딘가요? 제가 본 이제 8,000대 언저리, 그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위에서 반등이 되어갖고 상승해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너무 무작정 대세 하락 그 지점을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자리가 오면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못 잡습니다. 그거. 그게 진짜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충분히 실력을 쌓는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이제 저점 근처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평단을 최대한 낮춰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려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빈 공간에 어떤, 그죠, 점으로 찍히는 그 부분을, 이런 점으로 찍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찾습니까? 이 부분을
다만 우리가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궤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궤적에서 그 점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대략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비슷한 언저리, 그러니까 무릎 정도에서 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발바닥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무릎에서만 사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가 이제 자동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바닥처럼 보이시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스스로 보시면서. 자, 현재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정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 자리와 이쪽 자리에서는 매수가 좀 나왔을 겁니다. 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을 개파락으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형태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그래서 야 이게 저점이다 해서 누군가 또 잡았을 겁니다. 여기 밑거리도 달리고 양봉, 장대 양봉도 푹푹 뜨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캔들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양봉을 완전 뒤덮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조정이 좀 더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예측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양봉이 하나 떴죠. 장대 양봉을 떴습니다. 근데 이거 음봉, 이거 아주 미미할 정도의 음봉이죠. 장대 양봉은 뭐 장악도 못했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갭 하라고 시키면서 완전 내리 꽂아버렸죠. 그래서 뭐든지 100%는 없는 겁니다. 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고. 근데 너무 맹신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이 부분. 여기서 잡은 사람들, 자 이제 양봉이다 해갖고 이제 잡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딘가 잡았겠죠. 뭐 여기서 그 다음날 잡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캔들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거 한 번 얻어맞은 겁니다. 엄청 손절 쳤겠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또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맹신할 건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실 부분은 지금 이제 하락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실 부분, 얘를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이 저점이 다시 깨지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쪽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내 저점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다만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저리에서는 어딘가에서 차익 실현을 좀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깨는 게 하나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해서 여기서 잡았죠. 쌍바닥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요거 추세 전환이라는 캔들이죠. 이 부분이. 근데 진짜 추세 전환이 됐는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캔들은 그 당시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분할 매수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추세 전환 됐으니까 여기서 몰빵을 쳤다 그러면 이것도 얻어맞습니다. 이거 3일 4시간 보기니까 거의 이틀 동안 이거 얻어맞은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럼 손절 쳤을 겁니다. 이 부분.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갔을 테니까. 하여튼 손절 쳤더니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을 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내립니다. 이제 저점을 또 갱신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던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도치 모양 나왔죠. 이거는 이제 얘와 그죠, 쌍바닥이라 해갖고 여기서 또 잡은 걸 겁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또 밀렸어요. 도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 이게 추세 전환이죠. 이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 전환 캔들 하나 또 떴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밀렸죠. 여기서 이제 밀렸다가 이제 밀었다가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다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이게 저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저점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습관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특히 분할 매도할 때 차익 실현 무조건 1차적으로는 무조건 나가줘야 됩니다. 1차 차익 실현은 좀 짧게 보고 무조건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2차 3차 때 차익 실현하고 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도 내 본전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본전까지 오면 내가 팔겠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 이평선이 있으니까 이평선 올라탔다, 이평선 저항, 이 부분에서 일단 1차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왜냐, 이평선이라는 거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이제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근데 돌파했어요. 그럼 좋은 거죠. 나머지는 그거 갖고 이제 수익이 더 생겼을 테니까. 그리고 빠집니다. 그래갖고 내 본전에서 오면 난 털겠다, 여기서 털면 됩니다. 그래도 손실은 아니에요. 왜? 여기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이제 빠졌는데 반등이 또 들어오죠. 그럼 그때 또 잡으면 되는 거죠. 왜? 내가 샀던 이 본절보다 높아졌으니까,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제 완전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건 저점을 보십시오. 저점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요런 이제 추세는 생겼고, 자,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고점까지 높였어요. 일단은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점만 낮추지 않으면 돼요. 쌍바닥만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이평선이 강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즐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점 높였죠. 그 다음에 저점이 내려왔는데 거의 쌍바닥입니다. 이건 저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홀딩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이제 여기서 고점만 높여주면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 일단 수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때 또 방향이 정해요. 그래서 상방으로 할지 하방으로 할지, 이제 그렇다면 선택해야 될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점을 또 높였습니다. 근데 저점을 낮췄어요. 높였어요. 저점도. 고점 높였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1차 차익 실현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저점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그냥 쭉 홀딩 하는 거죠. 이거 떨어져도 이런 거는 참을 수 있죠. 왜? 시권이니까. 그래서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얘가 이제 어디까지 마냥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다면 목표가는 일단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일단 여기서 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여기가 하나 이제 안 좋은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뭐가 떴냐면 일단 쌍바닥이 한번 나왔습니다. 쌍바닥이. 제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뭐 크게. 자,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안 좋은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쌍바닥이 떴어요. 쌍바닥. 그렇다면 일단 고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졌어요.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해지는 구석이 생깁니다. 이러면 일단 여기서는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추세선을 얘가 돌파해주면 돼요. 근데 돌파해줬습니다. 근데 고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이러면 이제 조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 고점을 갱신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RSI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요 봉이 떴을 때 물론 얘보다 낮으니까 이제 당연히 다이버전스 낮은 것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다만 이제 이 갭이 좀 크다라는 거, 이 갭 거의 이제 더블탑인데 갭이 생겼다라는 거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캔들이 하나 우리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고점은 못 높였구나, 이 부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저점은 높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까지 갱신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상승 추세로 가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거죠. 이 부분보다 이제 높고 추세선이 있으니까 이 추세선 위에서 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추세선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 추세선 깬 자리, 요 캔들에서는 던지는 게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대응을 해버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거의 시장가는 내놔야지 이제 팔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저점을 또 이제 쓰리 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쓰리 바닥이니까 이런 데는 또 한번 매수 잡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이걸 또 깨버리죠. 그러면 저점이 낮았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 고점만 이제 고점이 이제 요 부분이겠죠. 그러면 고점을 이제 높여줘야 돼요. 다시. 근데 고점이 못 높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선, 이 두 개 캔들에서 생긴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하락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기 있죠. 여기서 이 튀어 들어온 거는 이제 대략 이 언저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보고 당연히 이 쌍바닥은 기본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매수 자리입니다. 쌍바닥은 피할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수를 잡고 정석대로 잘 올라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안 좋은 신호가 떴습니다. 이쪽에서. 뭐가 안 좋냐? 지금 고점은 높아졌는데 조금이라도 높아졌죠. 근데 여기서 RSI에서는 이제 하락 달변 떴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일단 피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차트를 잘 대응한다면 일단 이런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전량 매도를 치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니면 이제 대략 이거 전고 있죠? 이 정도 언저리에서 전량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 이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걸 또 깨버립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깨버립니다. 이제 지하 세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그죠? 손절 칠 때 아씨 오를까봐 손절을 못 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매도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매도라는 게. 이 아무리 이 고수 트레이더들도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건 되게 어려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매도를 기계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아유 몇 퍼센트 오르면 끝 5% 뭐 10% 이런 식으로 따따따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30% 갈 수도 있지만 다 잘라버립니다. 왜냐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절도 마찬가지. 손절도 이제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리 보고 이제 손절을 하고 하겠지만 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하세계를 끌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이거 한 방 얻어맞으면 몇 년 번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을 또 갱신 또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캔들을 막 뭉친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세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러면 이제 반등의 여지는 좀 생깁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반등 나오고 또 밀려고 지금 지하를 또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이라 생각하신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매수를 잡아봤다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평단을 대략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제 그런 우리가 물음표를 찍었을 때 어렵죠? 일단은 저점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점을 일단은 높여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좀 힘이 떨어지고 있네요. 자, 저점을 이제 낮춰버렸습니다. 다시 긴장 구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고점이 이제 높아지는지, 여기 고점을 얘가 높이는지, 이거가 이제 관심사죠. 자, 근데 다행히 여기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점은 이제 높이지 못했지만 이러면 이제 수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결정해주는, 우리한테 한숨 돌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시 뭐가 됐습니까? 방향을 이제 하방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이런 데서는 삼각 수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나 딱 보여주고 냅다 올린 만큼 쫙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세계로 또 데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거잖아요. 이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살짝 이거를 낮췄죠. 이 쌍바닥보다는 살짝 낮게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때 개미털기 한번 훅 하고 그 다음에 털고, 왜냐면 쌍바닥이 깨지니까 이제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절 범위가 짧은 사람들 다 던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단타 트레이드를 털고 이제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추세가 지금 바뀐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고점을 일단 갱신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고점을 갱신 못해도 이제 저점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안 오면 됩니다. 이제. 자, 근데 힘있게 그 고점을 그냥 갱신하죠. 이런 식으로. 저점 높이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이제 이쪽에 있는 또 고점이 있겠죠. 그걸 보고 가겠죠. 근데 당장 이걸 보면서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저점을 살짝 낮춥니다. 여기서 요 캔들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봉 뜨고, 애초에 음봉이 떴을 겁니다. 여기. 그때 이제 한번 또 이제 빠른 손절 범위가 짧은 분들은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갔을 겁니다. 그때 다시 양봉을 만들고 이제 올린 거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털고 갑니다. 털고 가. 손절 범위가 너무 짧은 것도, 너무 짧다 보면 이제 이거를 못 먹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물론 안전함은 있습니다. 그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다시 저점을 이제 낮춰버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점을 낮췄죠. 거의 이제 더블탑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애매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캔들에서 이 저점을 깨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이 저점을. 근데 살짝 지금 이제 애매해지는 구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매해졌다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캔들이 가장 높죠. 여기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는데 거의 얘가 더블탑 쪽이었는데 굉장히 갭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추가 하락의 조정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부분, 여기서 이제 아까 어디였죠? 요 부분이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이 자리를 다시 오게 되죠. 이 자리를.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뺍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또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털었다 해도, 다이버전스 보고 털었다 해도 거의 좀 시간 지나면 또 손해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자리는 또 왔기 때문에,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오르고 이제 저점 이제 하다가 이 부분은 또 이제 신호가
저점을 낮춰버렸잖아요. 그죠?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일단 이때 또 던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한 거. 이거 던지는 것도 정상적인 겁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올려도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아랫동네에서 잡았다, 무릎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흔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여기나 큰 차이 없죠. 뭐 여기까지 깨져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바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무릎 정도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 판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쪽 고점에서 막 물려버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면.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이 펼쳐졌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쌍바닥에서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쌍바닥.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리인 거예요. 이건 못 먹어도 잡아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잡고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을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딜 볼 거냐면 이제 최초로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서부터겠네요. 그러면 자, 이 차트 또한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점이죠. 역사적인 이제 고점 부근에서 현재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고점입니다. 그 전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고점까지.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역회된 숄더가 나왔습니다. 역회된 숄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회된 숄더,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름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이 오른쪽 어깨 부분이 지금 요거 있죠? 왼쪽 어깨. 그거랑 같거나 높으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헤드앤숄더라든지 역헤드앤 숄더를 볼 때 이제 거래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할 거 아닙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래량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줄어들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래량이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건 지수 갖고 이제 각 종목별의 그런 이제 가격의 변동 갖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종합에서는 이런 역헤드앤숄더라든지 헤드앤숄더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역헤드앤숄더가 떴는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치 이제 요 끝자락이 어디까지 갈 거냐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피보나치 비율로 갔을 때 이 자리가 여기 상승분에서 약간 더 오른 형태입니다. 요 상승분에서 더 오른 형태. 그게 대략 2.127이 살짝 아래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대략 요거에 준해서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차트는 굉장히 반복되는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얘가 왜 하방을 보느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아직은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내려와도 이건 뭐 그다지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가면 얘도 한 0. 이제 얘 같은 케이스는 236. 그러니까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그러니까 시작점을 고점으로 잡고 여기를 저점으로 잡았을 때 이 자리가 0.236 정도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제가 표시한 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0.236 요걸 고려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 정도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방을 살짝 열어둘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상승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상승의 조건이 되려면 철저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중시한다 그랬죠. 이 오른쪽 어깨를 여기서 이제 깨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올라주면 얘는 상승장으로 갑니다.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지금 오른쪽 어깨를 아주 대응도 못하게 개파락으로 치워버리고 음봉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어깨가 깨졌습니다. 일단. 자, 깨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 또 하락 추세선이 있죠. 하락 추세선. 그거를 이제 올라타갖고 다시 만회는 하지만 멀리 못 가서 더블탑을 맞고 빠집니다.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 오른쪽 어깨를 깨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면 이제 추가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곧바로 하락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리테스트를 과정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매수세가 좀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이러한 또 강한 저항자리죠. 더블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저항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거의 여기 있는 이 꼬리들, 이 매물대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구장창 이걸 깨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선물 제가 설명한 걸 보면 위로 올라가도 만만치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이러한 엄청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 대응하는 법이 대세하락장은 당연히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반등은 다 버리냐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면 어디까지 뭐 이런 데 잡아 이걸 하락이라 해갖고 여기까지 잡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도 날아갑니다. 이래도. 그렇다면 이런 데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추세선과 돌파하고 지지 확인 받으면 일단 매수 자리 나오니까 이런 자리는 다 매수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고 그리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맛본다 하면 나중에 대세 하락장에서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아니어도 무릎까지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여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나나 했더니 이제 더블탑 맞고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추세선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제 이 추세선은 그래서 굉장히 저항선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지 라인이 돼요. 이런 부분은. 근데 추세선을 맞고 이제 끝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차 하락, 요거를 2차 하락 그러면 2차 하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의 아까 봤던 그런 모양이 하나 또 떴죠. 역회된 숄더가 또 떴습니다. 자, 역회된 숄더, 자,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숄더가 떴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저 오른쪽 어깨만 중요시합니다.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자,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갖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것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깨지면 뭐냐면, 저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점이 낮아져요. 일단 저점이 낮아지면 일단 추세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다시 바꾸려면 고점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고점을 못 높이고 더블탑을 맞았어요. 저점 낮아지고 더블탑 고점도 못 높였어. 이러면 이제 추세가 야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구나.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보다 낮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 어깨보다 이제 그저 더블탑이잖아요. 그러면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더블 바텀이죠.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고점을 봐야 됩니다. 이제 고점이 낮으면 이제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고점을 높였죠. 그렇다면 일단 추세에 대한 전혀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 역회된 숄더는 오른쪽 어깨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합니다, 항상. 이 부분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가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더블탑을 맞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대체 어디서 맞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허 발판에서 뭔가 지금 누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가 눌렀냐 봤더니 이제 그 자리가 이 자리인 겁니다. 최초에 생겼던 역회된 이제 숄더에서 이 저쪽 머리 부분이 강한 저항 라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블탑을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크게 보면은 얘는 횡보 구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횡보 구간이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 구간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현재 나스닥도 일종의 횡보 구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스닥 선물, 나스닥 종합지수도 크게 보면 지금 횡보다, 횡보. 이 부분.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누가냐, 여기죠. 머리 부분이죠. 거기서 잡은 거죠. 지지.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지와 저항 자리를 다 한다. 거꾸로 그렇다면 뭐냐면 이 자리가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막 하지만 끝내는 이제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1차 하락, 여기를 2차 하락이라 보면 이제 3차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얻어맞으면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제 더블 바텀, 쌍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못 먹어도 고옵니다. 다만 손절 범위는 정하시고. 이 자리에 못 먹어도 고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는 내가 못 먹어도, 이제 이 자리는 못 먹어도 쌍바닥에 다시 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코로나 빔이에요. 코로나 빔은 외바닥으로 반등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빔 때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먹은 사람들은. 외바닥이거든요. 외바닥에서 여기다 물량을 확 다 실어? 아니, 지금 떨어지잖아요. 외바닥의 의미를 지금 보십시오. 자, 잡을 겁니까? 잡을 겁니까? 잡을 겁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다라는 거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렇다면 이 자리가 올 수 있는 근거, 여기서는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갑자기 쭉 빠지는데, 물론 여기 이제 밑꼬리들이 있겠죠. 여기 꼬리들이 있고 꼬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바닥에서는 몰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런 과정에서 평단은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릎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릎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이걸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세 하락장이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인버스를 잡으라고요? 인버스? 인버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올 때 요걸 잡아 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잡냐고, 이거를. 요거는 비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얘는 쌍바닥이니까. 근데 이 외바닥을 어떻게 그렇게 잡습니까? 이거 외바닥 잡다가 다 골로 간 건데, 이 사람들. 이게 아닌가 봐 해갖고 여기서 또 잡았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깼잖아요. 그리고 야, 여긴가 봐. 그리고 또 잡았어요.
근데 반등 주다가 또 깼잖아요. 반등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내려와. 그럼 겁 안 먹어요? 겁먹지? 이런데 다 던지고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외바닥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외바닥은. 그리고 인버스를 잡으면 그건 돈 법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인버스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횡보장입니다. 횡보장. 이런 데서 인버스를 잡아갖고 뭐가 남아요? 이게 인버스가. 인버스는 일반적으로는 숏이잖아요. 숏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숏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롱보다. 숏은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비싸요. 여기서 이 횡보장에서는 롱 잡고 기다린 사람하고 숏 잡고 기다린 사람하고 수익률 따지면요, 롱 잡고 기다린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숏을 잡아갖고 이거 다 얻어맞고 이거 다 반등 들어왔는데 이거 다 얻어맞고 요거 먹고 또 반등 맞고 다 토해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숏이 강세죠. 요런 자리에. 숏도 그래갖고 무조건 지금 대세 하락이니까 무조건 지금 자리에 숏 잡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관리하면서 가야 돼요. 숏도. 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털리고 세력이라는 게 있다 하면 위로도 털고 아래도 다 텁니다. 그러니까 숏도 털고 롱도 다 털고 가는 게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에요. 다 털어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죠.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렇다면 바닥은 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잡은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는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먹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계속 쳤을 거예요. 이거 거미줄 치듯이 쭉쭉 치는 거죠. 여기는 거미줄 치듯이 칠 필요가 없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도 손절을 너무 짧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딱 잡았다 볼게요. 야, 내가 진짜 잘 잡았다 했는데 뺐어요. 하루 이틀, 한 이틀 정도는 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씨, 이거 아닌가 봐. 여기서 손절 쳤어요. 그랬더니 나 빼고 그냥 가죠. 특히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잡고 이렇게 손절 치잖아요. 그럼 곧바로 못 따라갑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선 이런 형태 하나에 또 있으니까 이 추세선 여기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한 대략 한 요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요 정도 언저리에서 눌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도 성공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저거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또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 자리입니다. 뭐 종합이나 선물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 100 이제 우량주들이 차트는 안 좋다. 그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 지난주 동영상에 올린 게 있으니까 이제 빅테크들 차트 모양이 안 좋다 얘기했죠. 그게 지금 하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실적 시즌에 그 차트를 좀 좋게 만들지 아니면 실적 시즌에 아예 내려꽂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야.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오른쪽 어깨에 이제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어디 형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일단 반등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상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데서 일단 1차 차익 실현할 것이고, 그래서 1.272 정도,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요거는 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이 막강한 이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을 깬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하락 추세선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방에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지 저항 받으면서 이제 흘러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추세선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어디까지?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 형성됐다. 오른쪽 어깨가 하면 이 어깨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흘러 내려왔을 때 이 오른쪽 어깨를 이걸 깨지 않는다 하면 유효합니다. 이러면 진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작게 보니까 좀 그렇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펴놔야 됩니다. 요거 평행 채널 있죠? 요 50% 라인입니다. 요거 점선. 현재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나쁜 반등은 아니에요. 일단 이 반등은 50% 라인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 이 50% 라인 위에서만 놀아줘도 이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깨고 내려왔을 때 그렇다면 이 평균 하단은 보고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이제 50%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등은 괜찮았다. 괜찮은 반등이다. 이 반등은. 그러면 이제 얘가 앞으로 행보가 이제 여기서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50%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하단을 봐야 됩니다. 이 하단을 이제 평행 채널의 하단을 찍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한 방에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 지지 라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평선들도 있고 하니까 주봉에서 이평선, 일봉상에도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곧바로 빠지는 거. 다음 주부터 여기서 곧바로 그냥 이 어깨 형성을 못하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어깨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유지를 못 해주고 이제 추세선들을 지지 라인들을 계속 깨면서 이 평행 채널이 하나 보이시죠? 이 평행 채널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고 이 50% 라인까지 깨고 들어온다 하면 이제는 이 자리를 봐야 됩니다. 이 자리. 이게 거의 이제 한 1000에서 1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한 11000 한 중반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확인하면 당연히 매수자리는 되지만 여기서도 보듯이 평균 상단에서 삐끔삐끔 나갔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8615.75라고 돼 있지만 이 구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대체 뭐냐 의미가.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외바닥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외바닥. 이 부분. 이게 코로나 빔입니다. 이 코로나 빔 이때부터 발생된 상승은 엄청난 유동성이죠. 말도 안 되는 유동성 갖고 개나 소나 다 올랐습니다. 이때는. 일단은 뭐 기업 실적 다 필요 없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더 오르는 것이고 기업 실적이 없어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릅니다. 스펙 엄청 올랐죠. 이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도 없는데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예, 이쪽에서는 무조건 오르는 장이에요. 근데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 어휴 더 오르죠. 그리고 여기는 덜 오르고 더 오르는 구간이었어요.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 요때가 그렇다면 50% 라인이 있죠. 그때를 본 겁니다. 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가지. 이때도 엄청 오르고 있는 건데 50% 라인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원래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한번 터치하고 찍고 이제 여기서 빌빌 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갔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펌핑이 한번 나왔죠. 폭락전 펌핑이죠. 하나. 항상.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게 코로나 전, 이 반등, 펌핑 전,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본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얘가 이제 한 이 정도로 가는 게 정상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50%를 넘었죠.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그냥 유동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뭐 기업 실적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 보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 중소형 기술주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 부분에. 그리고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나스닥이 특히 이제 더 다우보다 조정을 더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죠. 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요거로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봤던 겁니다. 자, 여기가 한 마이너스 1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고점으로 치면 지금 요 라인 있죠? 요거 두 번째 2차 하락이죠? 이게 마이너스 거의 한 23%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3차 하락이 있었죠? 3차 하락이 마이너스 한 40, 이게 8% 정도 나오는 겁니다. 대략 여기가 1차 하락, 2차 하락이 1차보다 2배, 2차 하락이 이제 3차 하락이 2차 하락보다 한 2배,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현재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현재 모습은 한 여기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떨어진 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4% 정도 지금 나가고 있죠. 나스닥은. 그렇다면 현재 요거보다는 한 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저는 이제 한 마이너스 48 추가적인 게 아니라 여기다가 현재에다가 한 2배 정도 하면 마이너스 48에서 한 50% 그 정도 이제 가능성은 있구나. 하방이 가능하겠구나. 그 정도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 종목을 여기서 장기로 벌써부터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도박이다. 물론 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탑 맞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얘는 떨어졌지만 여기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올라가던 떨어지던 여기는 여기 오른쪽 어깨 그 위에 있는 여기 있죠. 1차 차익 실현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진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압니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다만 분위기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죠. 유동성 공급 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그죠? 저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일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파월도 올릴 거라 얘기하잖아요. 금리를. 금리 오르는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려오는데 좀 세게 내려오면 탄력 받으면 세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왜 매수를 잡은 이유는 그겁니다. 뭐가 되든 우리는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공부를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리 싸움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저점 근처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엉뚱한 곳에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 그날을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요 시점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어깨. 그래갖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이거에 하나가 어떤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무너지면 그냥 빠지는 거죠. 뭐. 그냥 이거 얻어맞는 거죠. 이거 그냥 힘없, 계속 흘러내리면서 가는 거죠. 이러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렇다면, 반등을 좀 주면서 우리를 지하세계로 인도해 주겠구나. 이런 거죠. 지하세계를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가느냐죠. 마음가짐을 이제 지하세계로 우리가 탐방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그죠? 적절한 위치에서 우리는 인버스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버스를. 그래서 인버스와 롱이죠. 매수죠. 이거를 동시에 적절히 섞으면서, 뭐 매번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드를 조금이라도 늘린 상태에서 나중에 저점에서 이제 그 시드가 힘을 발휘할 날이 오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대상승장에서도 깊은 조정이 있고 대하락장에서도 큰 반등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만 있지, 뭐 하락을 하든 뭐 상승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상승장이면 돈 다 법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돈은 하락장에서 벌 가능도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왜? 물건을 싸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취지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지난 동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제목이라도 보면서 좀 가시면 좀 더 이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우리를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크성 캔들을 던집니다. 그거에 넙죽 받아 먹었다가는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네요. 이 시간 긴 거를. 자, 이번에는 녹화가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기억하세요. 요 자리. 얘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투자시장 무섭습니다. 여기 로맨스를 너무, 그러니까 희망으로 너무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가 여기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투 종목은 함부로 담는 게 아닙니다. 장투 종목은. 더군다나 연준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금리 팍팍 올리고 양적 긴축 빠르게 한다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게 있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새기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이번에 안 그러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연준의 이제 신뢰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준은 신뢰를 잃었다. 그건 뭐냐면 정책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쫄아야 되는데 좀 개미들이 잘 안 쫄아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니까지 그걸 하겠어 이런 거죠. 근데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확 높아집니다. 파월에 대한 신뢰도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80, 90 찍히면 그게 확인됩니다. 연준 한마디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안 당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연준의 어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멀었어요. 그렇게 쫄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쫄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폭락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쫌니다.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마디 할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로 대응하는 겁니다. 차트 실력을 많이 쌓으시면 괜찮습니다. 하락장에서도 하락에도 상승에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하락장이라 펼쳐지면 물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손실폭이 계속 커지니까. 근데 뭐 현금 보유한 사람들은 뭐 신난 거 아닙니까? 원래 이 바닥이 이런 거죠. 누구의 고통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죠. 누구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누구의 기쁨은 커지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잔인한 시장입니다. 이 잔. 그리고 개미들이 서로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같이 잘 수익 내자.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이지 같이 묻어가서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분석하는 어떤 관점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읽는 해석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뭐 대세 하락이든 대세 상승이든 일단은 돈은 벌어야죠. 그리고 항상 안전한 투자하시고 손절 반드시 정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차익 실험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장 자체가 그다지 썩 이제 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지금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고, 이거와 이제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 시장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시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어. 에이씨 짜증나고 에이씨 나 안해 하고 던지게 만듭니다. 질질 끌면서. 그래서 지금 장이 그런 장이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하고요. 제가 그래도 조회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이제 조회수에서 한 50% 정도 분들만 이제 구독을 하시고 나머지는 구독이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 눌러 주시고 그다음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